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현성 성격장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성 성격장애, 스키조이드 퍼스널리티 디스오더입니다. 이 스키조이드에서 이드는 뭐뭐와 같은, 뭐뭐와 비슷한의 뜻으로 스키조가 분열된 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조현병과 유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조현병의 환각이나 심각한 사고 장애를 보이는 것은 아니고 조현병 환자들의 고립적인 부분이 매우 유사한 경우인데요. 조현성 성격 장애는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 형성에 관심이 없고 감정 표현이 부족해서 사회적 부적응이 초래되는 성격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현성 성격 장애 대상자들은 스스로 고립을 원한다는 거예요. 타인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나 애정이 없고 아예 사람을 사귀고자 하는 욕구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직업도 혼자 할 수 있는 업무를 선호하고 혼자 하는 업무는 오히려 뛰어나게 수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상자의 고립은 자아 동질적인 양상이므로 치료의 필요성을 거의 느끼지 않습니다. 은둔, 회피, 비협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행동 양상을 살펴보면 사회적 관계를 기피하고 대인 관계에서 감정 표현이 제한적입니다. 타인의 칭찬이나 비난에 무관심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가 나를 칭찬하면 기분이 으쓱해지고 좋아지고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면 기분이 좀 안 좋아지고 우울해지고 그렇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반응인데 조현성 성격장애 환자들은 누가 뭐라고 하든지 칭찬조차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단조롭고 활력 없는 모습을 하고 있어요. 늘 수동적이고 누군가가 시켰을 때 그 시키는 일만 겨우겨우 하는 비자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조현성 성격장애 환자들은 숲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무 하나에만 집착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관심 있는 부분 외에는 아예 무관심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능력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해서 분석을 하고 통찰을 통해서 뭔가를 판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을 굉장히 힘들어해요. 단순히 누군가가 무엇을 시켰을 때 그냥 그거를 기계적으로 하는 것만 만족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조현성 성격장애는 무관심과 자발적 고립이라는 키워드를 기억하세요. 네, 조현성 성격장애의 원인으로서 일부 연구에서는 조현병의 음성 증상과 일치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조현성 성격장애 환자들의 비자발적이고 수동적인 모습이 조현병의 음성 증상과 유사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조현성 성격장애 환자들의 가족들을 살펴봤을 때 조현병이나 조현형 그리고 회피형 성격장애가 많이 나타난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가족 환경이 냉랭하거나 거리감이 있거나 부적절할 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들을 배우지 못했을 때 그 관계 자체를 무익한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가족 중에서 너무 지나치게 간섭을 한다든지 통제를 한다든지 이럴 때 정서적으로 위축이 되고 관계를 회피할 수도 있는 것이죠.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버지가 너무 엄격하게 자신을 통제하고 조종하려고 하고 야단치고 압박하고 너는 이거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막 야단치고 이런 경우에 굉장히 수동적이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려는 경우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정신역동에서는 지시카와 환상 속으로의 후퇴를 사용한다고 보았는데요. 지시카란 조현성 환상과 감정의 경험이나 표현을 피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인지적 과정을 사용을 한다는 것이고요. 환상 속으로의 후퇴는 감정적 표현을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으로 압도될 때 방어적으로 숨어버리는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조현성 성격장애를 진단할 수 있는 기준을 보시면 A.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유대로부터 반복적으로 유리되고 대인관계에서 제한된 범위의 감정 표현이 전반적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양상이 성인 초기에 시작되어서 여러 상황에서 나타나고 다음 중 4가지 이상에 해당될 때 조현성 성격장애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 7가지를 살펴보시면요. 1번, 가족과의 관계를 포함해서 친밀한 관계를 바라지도 않고 즐기지도 않습니다. 2번, 항상 혼자서 하는 행위를 합니다. 3번, 다른 사람과의 성적 경험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조현성 성격장애자의 대부분은 모태솔로인 경우가 많고 결혼을 거의 안 해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하더라도 배우자와의 관계가 원만하게 지속되지 않죠. 4번째, 거의 모든 분야에서 즐거움을 취하려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무미건조한 삶을 살고 있죠. 그리고 1차 가족 외에는 친한 친구가 없어요. 6번째, 다른 사람의 칭찬이나 비난에 무관심합니다. 7번째, 감정적인 냉담, 유리 혹은 단조로운 정동의 표현을 보입니다. 단 이것이 조현병, 정신병적 망상을 동반한 양극성 장애나 우울장애 혹은 다른 정신병적 장애 혹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경과 중 발생한 것은 조현성 장애로 진단하지 않고 다른 의학적 상태의 생리적인 효과로 인한 것이 아닐 경우에 진단을 합니다. 정신과적인 치료를 할 때에는 치료자와 대상자와의 관계 형성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조현성 성격 장애 환자들은 치료
치료를 맺는 것 자체의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기 때문에 치료 관계를 형성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만약에 치료자가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서 친절하게 대한다든지 관심을 가지고 개인적인 질문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것 자체를 압박이나 스트레스로 여기기 때문에 오히려 치료자를 멀리하게 되겠죠. 그래서 초기에 치료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도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서적 개입의 치료는 대상자가 부담스럽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하지 않고요. 과제 지시적인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어요. 구조화된 과제를 주고 그 과제를 수행하면 칭찬해주고 또 그 다음 단계에 과제를 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좀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조현성 성격 환자의 가장 큰 문제는 사회적인 관계가 형성이 안 된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것 또한 사회적 기술을 훈련시켜서 좀 능숙하게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교육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어떻게 말을 하는 것이 좋은가, 이런 상황에서는 대상자에게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인지행동 치료를 통해서 학습을 하면 나중에 몸에 배어서 비슷한 상황이 되면 또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훈련을 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또한 치료의 목표를 강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통찰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신분석 치료는 비효과적이고, 대인관계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인관계 롤플레이 등의 행동치료, 집단치료를 통해서 의사소통 기술과 관계 맺기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항정신병 약물, 항우울제, 항불안제 등을 사용할 수 있어요. 네. 오늘은 조현성 성격 장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 조현형 성격 장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